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8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을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보니까 오늘 2024년 1월 1일 시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인천하고 광주하고 울산하고 경기도 뭐 오산 마음하고 일치하는 문구가 이제 그 책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과 일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 왜 제도에 대해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도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악마화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우리 토지주나 건물주를 공격했을 때 세금 더 부과해야 돼라고 공격했을 때 건물주나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부당한 세금이다. 예.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들한테 기회가 오겠어요? 권력도 자본.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8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우리가 이제 그죠? 18 괜히 욕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기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 참 우리의 의식 중에서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나 그 호칭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 반사적으로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 그냥 쉽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왜 조폭애들이 자기 똘마니들한테 막 90도로 인사시키고 뭐하고 막 이러는 부분 복종시키고 그게 뭐냐 에이 참 웃기고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가 길들여져요. 특히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호칭에 대해서 함부로 이게 참 되게 중요한데 진보 진영 쪽에서 보면 호칭을 상당히 올리죠. 예, 예. 근데 뭐 요즘 정치적으로 다 그렇지만 되게 뭐 무슨 위원장 무슨 뭐 대표 막 굉장히 뭐 호칭을 높게 쓰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호칭을 받는 사람 자체도 싸가지가 없어지고 또 부르는 사람도 괜히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누구죠? 예. 한동훈 뭐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러니까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괜히 뭐가 저기 하는 거 마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음. 자. 어, 제가 이걸 왜 호칭을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보니까 오늘 2024년 1월 1일 시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인천하고 광주하고 울산하고 경기도, 뭐 오산, 뭐 여기 말고도 뭐, 그, 어디야? 지금 보니까 부산도 그렇고, 행정 그 구역 변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이름을 바꾸는 거죠? 예, 동이름 바꾸는 걸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도 여기 그 동하나가 이제 둔산동이 아니었는데 둔산동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났죠. 바꾸고 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동네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닌데 어 일단 집값이 바뀌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름이 비슷해지면 혼돈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를 갖다가 만약 서울시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야, 서울시에 이런 땅값이 있어? 굉장히 싼 거야. 투자성 있는데. 그래도 서울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김포를 기억 못하는 세대들한테 김포시가 서울시로 행정구역상 불려지게 되면 그런 최면 효과가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송파나 서초 그냥 한때는 강남구만, 강남구만 강남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목동까지 심지어는 저쪽 잠실, 송파 이쪽은 사실은 거기가 뭐 땅값도 싸고 외곽이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시외 지역이라서 롯데도 개발도 못 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랬었던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그쪽 일대가 다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강남구가 있었는데 강남 3구라고 하는 예,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쑥스러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칭 부동산 유통 혁명가 정한영입니다. 혁명가입니다. 부동산 쪽에 유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이제 철학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죠? 제도 한 권을 읽은 게 아니라 읽는 중이죠.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 그 이야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좀 참 제가 가고자 하는 어떤 것에 일치가 돼서 너무 오늘 아침에 괜히 그 자체만으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뻘소리를 좀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뇌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들 보면은 이렇게 효율성 그죠? 엑기스. 그러니까 우리가 쇼츠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가 저도 뭐 그거 보다 보면 막 1시간씩 이렇게 막 시간이 가고 어떤 때는 진짜 배터리가 나가야지 뭐 그만두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죠. 보다 보면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너무 우리가 효율적인 공부를 한답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획일화돼요. 표준화, 규격화, 획일화되죠. 그죠?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경매 채널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잘 정리했어요.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그리고 그 전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딱 정형화됐죠. 이렇게 룰이 생긴 거야. 우리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판례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생겼고 지금 이 옥션원이라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좀 세련돼졌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형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 완전 이제 커스텀한 그러니까 커스텀하기보다도 그냥 극히 개인적인 거라든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것에 대해 뭐랄까요 낯설어 보이는 게 아니라 부족해 보이죠. 부족해 보여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경매 이야기 들으실 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대다란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충 보면 얘는 좀 중구난방이야. 세련되지 않았어. 이쪽은 뭔가 굉장히 전문가 같은 세련된 모습이 보여. 뭐 이런 식의. 아파트 분양 사무실 가면 분양하는 애들 이렇게 쭉 있죠. 걔네들 보면 이렇게 말을 거침없이 해요. 그러고 막 깔끔하고 뭐 이렇게 딱 잘하죠. 팜프렛이나 뭐나 딱 그렇게 다 갖춰져 있고. 근데 그게 전부죠. 예전에 리플렛을 만들려고 이제 좀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부탁을 해봤어요. 와, 답을 못 찾더라고. 전혀 방향을 못 찾더라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들이 큰 굵직굵직한 것을 많이 기획하고 뭐하고 한 광고 회사는 맞긴 맞는데 기존의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 분양 대행만 하는 그런 기획물만 만들다 보니까 마치 파워포인트 잘하듯이 그냥 카피는 잘하는 거죠. 카피는 쉽게 그려서 옮기고 문구 쓰고 뭐 짜집기 하고 그러면 야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정확한 게 제가 원하는 것을 담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경매는 뭐예요? 남들이 하는 것이 모르면 안 되죠. 남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나만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사지 않는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는 용기,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자신감과 다르죠. 내가 몰라서 남들이 다 안 사는 거, 쓰레기 같은 거를 살 수도 있어요. 무지에서 오면. 근데 남들이 왜 이런 걸 사는지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사겠다라는 그런 확신, 그렇게 했을 때 돈 되는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예. 그 참 어렵습니다. 예. 자, 최고 경쟁률. 제가 최고 경쟁률 부분에서는 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전체적으로. 예,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고. 우리, 오늘도 뭐 서울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다행히 제주도가 없네요. 예, 제주도 있으면 또 제주도 가자고 할 건데. 인천이나 수원 쪽이, 경매 물건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매 학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예, 제주도에 경매 학원이 있지는 않아요. 있나? 모르겠어요. 예. 대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음, 아까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 제 마음하고 일치하는 문구가 이제 그 책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과 일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왜 제도에 대해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도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악마화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익이라는 목적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니네들 그러니까 돈 벌었지라고 그 우리 토지주나 건물주를 공격했을 때 세금 더 부과해야 돼라고 공격했을 때 건물주나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부당한 세금이다. 예.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가? 못해요. 왜? 맞으니까. 제도 개선 없이 자기네들은 기존의 제도 가지고 그게 기득권인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돈을 버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벌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예. 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시간을 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좀, 좀 다듬어서 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들한테 기회가 오겠어요? 권력도, 자본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 예? 그들보다 부족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예? 게임의 룰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못 이겨요. 그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부동산 유통 혁명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 공고하게 이렇게 딱 그 체계를 갖춰 놨기 때문에 웬만큼 부정해서는 이런 경매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는데 제가 거기서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 부동산 유통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제도를 깨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로운 게임을 만들자는 거지. 예. 기존의 기득권을 깨려고 하면 이쪽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기득권들은 자기네들 기득권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이쪽을 짓밟고 자기네들 것이 좋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전에 저희 아들이 조카들하고 노는 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얘가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조카 중에 하나가 다 서로 게임기를 하고 싶잖아요. 막 벌써 20년 전이니까 꼬맹이들이 나 한 번만 만져게 해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뭐 걔는 진짜 게임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아니라서 뭘 옆에서 막 만들어 막 총하고 칼을 막 만들더니 전쟁놀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예. 그러니까 게임기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놀아야 되는데 이쪽에 게임기를 갖지 않고 있던 조카들이 쭉 여러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같이 웃고 떠들고 막 팀에서 뛸 수 있는 전쟁놀이가 더 재밌어 보이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다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조카애가 이제 제 여동생한테 간 거죠. 이제 엄마한테 간 거지 일리로 안 놀아준다고 자기하고. 우리가 강남을 계속 좋아하고 강남을 그들이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문화 그리고 그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선망하잖아요. 선망하면 뭐예요? 걔네들만 재밌는 거예요. 걔네들만 좋은 거야. 네? 그렇잖아요. 어?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그죠? 예, 우리가 강남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학군이죠, 학군. 학군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학군이 앞에 붙으면 뭐 절대적인 거 마냥 주택에서 그딴 이야기를 했는데 학군 좋은 데 간다고 뭐 애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학교들이 이제 강남에서도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학교들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막 비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X세대, 저희 세대도 지나서 이제 MZ세대가 부모가 되는 상황이 되는 예, 이제 이런 시점이 가까워지니까 뭐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 이런 개념들이 지금 성립이 되니까 우리가 학군 중심의 그 아파트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프리미엄에서 빠지기 시작했죠. 자체가.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준의 데이터로 백날 사봤자 뭐예요? 다 딴 놈들이 이미 단물 다 빨아먹고 던져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 그걸 배워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비트코인이 더 오른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팔고 싶은 사람들이죠. 비트코인 팔고 싶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더 오른다고 하고 있죠. 야, 그러니까 제가 경매 공부를 따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경매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냥 민사 절차법이죠. 예. 모르면 그냥 확인하면 돼요. 예, 확인하면 되고 모르면 패스. 모르면 패스. 예. 다만 우리가 경매 시장을 이렇게 옥션 경매를 보는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객관적인 시장이에요. 소문이 없는 아줌마들의 그 쌀데기 없는 소문이 없는. 예? 어 그런 얘기 왜 공인중개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아줌마들이 여기 살던 집에 자녀들이 뭐 둘 다 서울대를 갔대. 예, 뭐 이런 얘기. 여기 집이 좋아서 여기 뭐 여기 와 살던 사람은 잘 되고 갔대. 뭐 이런 이야기. 그게 뭐지? 그게 집값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드립이 우리한테 무의식 중에 영향을 줘요. 그죠? 영향을 준다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게 되면 그런 애드립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반 매매로 물건을 사는 게 더 많고 일반 매매에서 물건을 선택할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경매보다는. 그런데도 경매를 봐야 되는 이유가 주변의 소문이 맞느냐 이거지. 주변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진짜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가. 예,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매를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아파트를 사러 갔어. 그럼 뭘 봐야 돼요? 그 공인중개사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듣고서 아이씨 저기 하면 되네 이렇게요? 아니잖아요. 항상 그 말 속에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꾸 듣다 보면 내가 객관성을 잃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경매 데이터를 보는 거죠.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경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KB 시세나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그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본다고 해도 뭘 모르냐면 도대체 거래 가격만 있지 거래 과정에 대한 사연이 안 보여요. 그런데 경매는 뭐냐면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뭐 중간에 변경되고 취하되고 몇 번 유찰되고 몇 명이 입찰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부동산을 보는 하나의 이제 스토리가 거기 보이잖아요. 그죠? 뭐 빚이 얼마가 있고 뭐 이런 모든 게 그 부동산이 온 스토리잖아요.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는지 1금융권에서 빌렸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따가 제가 이야기할 건데 그 저기 뭐야 우리 불법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작년에 이태원 사태 이후로 거기에 대한 과징금 강제 이행금에 대해서 지금 뭐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경매에서 보다 보면 이게 지금 거기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표시가 건축물 대장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는데 우리 이제 빌라라든지 뭐 다가구 주택이 특히 많죠. 다세대 다가구가.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구매를 할 때 이 불법 건축물에 되어 있는 것이 무슨 영향을 주는가? 예? 그러면 내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그죠? 예, 그 건물을 보고 내가 그냥 어 불법 건축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벌금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그죠?
근데 옆에서 중개사나 그걸 팔고자 하는 사람이 그거 뭐 이렇게 좀 증축한 건데 벌금 다 냈기 때문에 강제징금 다 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싸게 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데 뭐 믿고 싶은 거지.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생겨. 예, 요거는 제가 2부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를 하고 자, 지금 그래도 네 분이나 들어오셨는데 뭐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라이브 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예, 질문에 대한 답변. 예, 이거는 뭐 동백동, 용인시 동백동 이거는 오늘 요거 한번 갈까요?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를 한번 갈게요. 이게 앞전에 나왔었던 물건이잖아요. 그죠? 제가 3억 2천 정도 낙찰 예상했는데 1월 23일 날 낙찰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이쪽 전체 시장을 한번 보는 거죠. 1월 23일 날 이게 지금 3억 2천이면 싼 가격이죠. 상당히 좀 싼 가격인데, 그죠? 그리고 근저당이 지금 여기 이제 4억 8,600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 한 번 매각이 됐죠. 3억 4,600에 매각이 됐는데 2020년이었죠. 그럼 요걸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이 당시에도 여기까지 빠졌죠. 그죠? 이미 과거에 경매를 한번 나왔다가 지금 다시 나왔다가 다시 된 물건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준이 돼버리고 여기에 이제 입찰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야, 내가 뭐 직장도 그렇고 굳이 뭐 내가 대도시에서 빡빡하게 사느니 이런 좀 약간 외곽에서 살겠다. 그래서 용인시에만 집을 본다. 뭐 개새끼도 키워야겠고 뭐 애기들도 좀 잔디밭에 이렇게 뛰어놀게 하고 싶고 뭐 이런다라고 했을 때 뭐 주변에 이제 여러 집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집들을 보는데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여기 시장은 이 정도구나라는 내가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 위해서 경매 시장을 보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 시장이.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장은 할인마트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백화점은 서비스가 좋죠. AS가 되고. 할인 매장에서는 거의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 뭐 반품 불가 뭐 이런 거 식으로. 백화점에서는 그렇게 없죠. 반품 불가라고 써 있으면 큰일 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사이즈가 없다는 거야. 내가 특이한 사이즈, 아주 크거나 아주 작으면 할인 매장에 가면 되게 많은 물건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희잖아요. 다 이렇게 어떤 똑같은 모델이 나왔을 때 사이즈별로 뭐 안 팔리는 것들 다 할인 매장으로 넘어올 테니까 아울렛 매장으로. 그런데 내가 극히 표준에 가까워. 그러면 내 사이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표준에 가깝긴 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고르다 보면 짜증 나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이나 내가 남과 좀 많이 달라. 나는 마당에서 개 키워야겠어. 그러면 요즘같이 뭐라고 하든 내 자아 실현이 중요하니까 단독주택이 눈에 띄고 경쟁력이 있죠. 남들은 다 대출 잘 되는 아파트 시장으로 가는데 나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으니까. 그죠?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오는데 우리 저기 지금 회원님처럼 제주도 유행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난 제주도 가고 싶어. 이런 아트과들은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여기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전에 뭐 지하 노래방이었어. 그러니까 지하 노래방이 뭐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 상가가 거의 빈 상가로 놀리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녹음실을 하고 싶어. 아니면 무용 교습소를 하고 싶어. 뭐 체육관을 할 입장이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거기가 적지죠.
방음도 잘 되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과 내가 다를 때 그 사고방식 자체나 생활 패턴이 다를 때 극히 경매에서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남과 다른 것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돈이 많아. 그럼 경매에 유리한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우리 저기 김 여사 마냥 권력에 있어. 그럼 경매에 유리한 거죠. 남들 99%보다 다른 내가 1%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경매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게 승자의 저주기 때문에 남들은 다 싸게 쓰는데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써야 되잖아요. 더 많이 쓰고도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장. 그게 이제 경매 시장입니다. 그러면 99%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거의 평균적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저희 대기업 다니거나 공무원들. 어떤 책을 읽고 오고 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극히 우리 착함 이꼬로 평균 딱 그거에서 크게 못 벗어나요. 착함 이꼬로 평균. 그런데 그분들은 왜 봐야 되느냐? 그죠? 제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준. 바로 시간 차이.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유통기한이 지났냐, 안 지났냐. 예전에는 이게 맞는 얘기였어요. 이게 맞는 얘기였는데, 제가 이따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은 안 맞는 얘기거든. 근데 요 갭 차이를, 그죠? 요 갭 차이를, 내 주변 사람들하고만 듣고, 여러분들, 특히 공무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지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답만 배우는데 익숙했던 분들이야. 교과서만. 교과서는 뭐예요? 정답이죠, 정답.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이제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 시대 변화를 특히 잘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온 정도가 아니에요. 본인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이 야생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그죠? 소위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울타리 안에 온실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그 생존 본능이 달라요. 생존 본능이. 맨날 그 진짜 가슴앓이 하고 맨날 긴장 속에서 살고 하루아침에 막 수억씩 날렸다가 들어왔다 막 이런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들의 본능과, 야, 요번 달에 월급 나오는데 금리 몇 프로짜리에 뭐해, 뭐 어떻게 하고 뭐, 제가 왜 유일 아마 집사람을 저희 아내를 아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 보고 머리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니까. 뇌 구조가 다르죠. 뇌 구조가. 이 생존 본능 뇌 구조가 달라요. 저희는 진짜 완전히 뭐 그 뭐죠? MBTI인가? 뭐 하면 하여튼 극과 극으로 나와요. 완전히 그 극과 극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학교 뭐 선생님들 중에 뭐 주변에 누가 주식하고 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한다라고 하면 그게 거기가 막차야, 거기가. 학교 선생님들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하는데 일상 자체가 자기보다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는 생활이 아니죠. 매번 자기 가리켜야 될 사람들만 만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경매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떠한 긴장감이 있냐면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죠? 어떤 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광고하는 형태,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의 차이가 뭐냐면 특히 이제 저희 지주클럽 회원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그 부정이나 비리는 견제가 없을 때 생겨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사람만 추종하고 있고 거기 구성원들이 그죠? 그 사람들 말만 믿게 되면 우리가 교주화되죠. 교주처럼 그 독재화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마음을 먹어도 그 밑에 비리들이 쌓이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지지클럽이라는 저희 이제 회사 하면서 회원들 모집하면서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만나 보면 제가 이제 한 부분을 더 알고 있는 거지. 예,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 예,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많이 혼나죠. 그리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예, 그런데 다른 경매 사이트들 보세요. 그 경매 관련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업체들 보면 교주가 한 명 있고 절대자가 절대 지식을 가진 자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추종자예요. 예. 저희는 정한영이 있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뭐 제가 배우기도 하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자를 갖다 믿고 어떻게 저도 좋은 거 하나 배당해 주세요. 좋은 거 경매 낙찰받게 비법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네들은 절대자들이에요. 예, 절대자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 집단 속에서의 그 추종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수준이 떨어져요. 예. 그 사람들 보면. 예, 수준 있는 사람들은 안 가죠. 경매학원에 변호사가 가겠어요? 경매학원에 세무사가 가겠어요? 내가 경매 좀 배워보겠다고 세무사가 그냥 몇 번 들어보고 말아요. 예. 그 이상의 내용도 없고. 예. 그런데 되게 보면 경매학원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뭐 중개는 안 할 거고 그냥 경매 요 한 부분만 배워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어려워서 경매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못 배운다고 제가 얘기했죠. 안 돼요.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경매학원을 또 다닐 필요가 없고 그런 겁니다. 오늘 괜히 또 이렇게 총론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경매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자, 이 물건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집들이 문제예요. 그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상속되면서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나오죠. 나오는데 자식들이 이거에 대한 건물값에 대한 기대치가 커요.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기왕이면 뭐 내 거 좋다라고 우리 집 100억 간다, 50억 간다 이렇게 믿으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떨어지는데도 아쉽게도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뭐 무슨 이게 지금 상속된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명도나 뭐나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럼 시세 자체가 지금 30억까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서울인데. 예. 집도 저택이야. 그죠? 50억이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게 유동화 전문 회사 MPL이라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MPL에 대해서 딱 잘라서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MPL을 해야 될 경우는 내가 이 물건을 나는 어떤 식으로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들어가야죠. 모든 작전을 다 짜야지. 그런데 대부분 99%는 뭐예요? 경매 시장에 온 이유가 남들보다 싸게 살려고 온 거잖아요. 남들보다 싸게 살려고. 예? 근데 MPL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주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고 지금 이제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지금 MPL 쪽이 마치 뭐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MPL에 대해서. 오늘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핵심 얘기 많이 하네. 갑자기 제가 말문이 트여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단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깬 거예요. 계속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수면 상태에서 떠드는 거고. 자, MPL 좀 정리를 할게요. 뭐 맨날 얘기 또 하고 할 텐데. MPL을 비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정가대로 사는데, 정가대로 사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할인권을 사서 백화점 상품권이죠. 아니면 구두 상품권을 사서 내가
우리가 구두 상품권을 살 때 100만 원짜리를 살 때 100만 원에 사는 경우도 있죠. 회사에서 저기 장부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백화점 뒤에 가면은 우리 이제 그 상품권 깡을 해주니까 100만 원짜리를 뭐 96만 원, 94만 원 이렇게 사죠. 온라인에 들어가면 가끔 뭐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뭐 구두 상품권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반값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룰루랄라, 야 나는 이렇게 깡해서 상품권을 샀어. 사가지고 자 백화점 가서 사죠. 물건을 사는데, 자 현금으로 사는 사람하고 백화점으로 사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내가 상품권을 사가지고 거기서 할인받은 것만큼 자 가서 물건을 사면 이득인데 우리가 왜 안 해요? 일단 귀찮아. 그죠? 귀찮고, 또 하나 뭐예요? 할인율이 큰 거는 예전에 그 구두 상품권이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할인율이 커가지고 야 이거 구두 상품권이 10만 원짜리인데 내가 상품권을 살 때는 5만 원이야. 그런데 구두 매장 가서 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5만 원짜리를 10만 원이라고 사지. 실질적으로 말만 할인이지 처음에 할인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예? 그게 하나의 미끼였죠. 예전에 구두 상품권이 그런 게 심했죠.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품권을 쓰게 되면 얼마 이상 써야 되죠, 내가. 그런데 오늘 상품권을 사서 사실 물건값을 먼저 주는 거잖아요. 우리 저거랑 똑같은 거지. 그 주식에서 현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내가 미리 그 가격을 보고 미리 배팅하고 그 차익을 내가 먹는 건데, 근데 내가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백화점 물건보다 백화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70만 원인데 내 상품권을 샀단 말이에요. 이걸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런데 인터넷 들어갔더니 거기는 65만 원에 파네? 뭐야 이거? 그죠? 네? 그 이상의 만약 상품권의 효과가 있겠어요? 상품권을 우리가 주는 경우는 뭐예요? 돈으로 주기에 이제 민망한 상대들한테 소위 말해 로비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선물하기 위해서 주는 상품권. 내가 현금으로 주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제 마음이니까, 뇌물이 아니고 마음이니까, 예, 이걸로 뭐 필요하신 거 사세요라고 할 때 우리 상품권을 주죠. 예. NPL은 결국 그거예요. 상품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카드나 현금을 더 많이 써요? 예? 선택할 물건이 별로 없어요. 예, NPL의 문제점이. 그리고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할인율이 절대로 없어요. 왜? 없죠. 몰래 내가, 예? 우리 누구야? 그 신세계 정 회장 마냥 이름이 뭐예요? 정용진이에요? 이름이 뭐야? 하여튼. 아, 야, 상품권 좀 우리 상품권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런지 뭐냐면, 이렇게 좀, 예, 뒤로 이렇게 좀 빼돌리는 양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상품권을 뭐 몰래 이렇게 좀 챙기지 않았으면, 예? 부동산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NPL에 대상되는 어떤 물건들 중에 진짜 돈 되고 뭔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 주체자들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먹어요. 벌써 은행 단계에서. 그렇지 않은 것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예? 예, 여기에 대한 큰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별거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절대로 손해 안 본다라고 했어요. 손해 안 보는데 왜 다들 그러면 뭐 다 재벌되고 부자 됐겠네. 근데 왜 한 번씩 물리거든. 물릴 때 왕창 손해 보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어 이런 거지. 뭐예요? 내가 이 채권을 갖다가 얼마에 사갖고 왔는데 내가 생각한 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밑으로.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예? 네, 주식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죠, 선물. 예, 주식 선물하고 말도, 예,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지금 벌써 나온 지 꽤 됐죠? 이 물건이. 예. 자, 얘네들이 지금 현재, 예, 저축은행으로부터 자, 요거 받고 쭉 해가지고 지금 채권액 합계액이
예, 요거는 뭐 그 후니까. 예, 요것도 예, 요 지금 예, 요 지금 대부하고 예, 요 지금 20억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럼 얘네들이 채권 내기는 지금 신한은행은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예? 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대부업은 이제 위험해진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예, 지위에서 지금 위험해진 거죠.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소위 말해 XX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예? 이게 이제 지금 집값이 그 무너지면서 예, 지금 현재 똥줄이 타는 애들이 이제 그 돈놀이 하던 애들이에요. 예, 돈놀이 하던 애들이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는 뭐야, 일반인들은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월급에서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더 일하든지, 더 아껴 쓰든지.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만들면 돼요. 예, 근데 돈놀이만 하던 애들은 예, 이렇게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혼란이 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길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세상은 좀 공평한 거죠. 야, 이런 물건은 왜 지금 인기가 없겠어요? 저택인데. 예, 돈 있는 사람이 사면 되죠. 조경도 좋고, 막, 그죠? 그런데, 이런 집을 좋아할 사람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이런 집을. 나이가 드셨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자기 집도 안 팔려서 그러는데, 이런 집이 싸게 나왔다고 사겠어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이제 누구예요, 누구? 아무리 좋게 봐도 제 나이 때까지예요. 예, 아무리 좋게 봐도. 예, 50대 초반까지. 예, 중반 넘어가게 되면, 물론 뭐, 예, 경제적인 이유로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집을 사고 팔고 뭐 하는 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주 시장은 우리가 집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약간 추상적인 예. 그 갑자기 용어가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어찌 됐든 가임 여성 예? 아이를 낳고 키우고 육아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된 얘기로 좀 이거 뭐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죠. 갱년기가 아직 되지 않은 예, 부부들이 예,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조금 비싸도 예. 그런데 이제 그 후로 넘어가면 그냥 극히 계산적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자기가 익숙한 거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택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고 극히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예, 건물값이 없다. 땅값만 있는 거다. 자, 우리 감정평가를 보게 되면 좀 기억도 안 나는데 예전에 봤던 건데 그냥 오늘 그냥 예. 자, 토지가 54억이죠, 토지가. 예, 건물값은 32억 잡혔습니다. 54억에 32억. 어, 그러니까 요 54억이라는 토지값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일대에 이제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으면 이번에 뭐 입찰, 낙찰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예, 앞전에도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썼나? 아무 내용도 안 써놨네.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는 제가 이 시세 조사를 전혀, 예,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세히 쳐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세 조사를 뭐 충분히 좀 하고, 주변의 상황도 보고, 예, 이래야 되는데, 그냥 떨러덩, 아, 이런 집이 나왔구나. 아, 이렇게만 본 물건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가격까지 언급한다는 건 좀 오버죠. 오버고. 어, 강남구 청담동. 예, 우리 뭐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청담동에 뭐 저쪽 하고 뭐 논현동 뭐 이쪽으로 예, 이야기하는데
봅시다. 이게 얼마예요? 이 동그라미 우리 잘 봐야죠. 1,500만 원 아니죠? 150억이죠. 150억인데 자, 12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런 물건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물건값이 비싸고 싸고가 아니에요. 일단은 문제가 100억이 넘어갔잖아. 그죠? 100억이 넘어갔잖아요. 100억이 넘어간 물건을 갖다가 충동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간혹 연예인들 정도. 근데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찾아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옆에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바람 넣어가지고 눈탱이 씌우려고 하는. 내 친구가 아니죠. 그런 경우나 있지. 그거 하진 않죠. 하진 않고, 어, 자, 뭐 요 지금 뭐 사업자 등록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게 별로 크지 않으니까, 크지 않아서. 그러면 이런 거 없고, 월세가 510만 원이에요. 임차 보증금이 얼마예요? 7천이에요. 임차인 4명에. 더세이지가 2023년도에 일부 이전, 하나은행. 더세이지가 무슨 회사예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찾아봐야 되나? 안 찾아봐도 돼요. 거의 뭐, 어, 연예인들하고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사에도 잘 나오니까. 다시 아까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 물건에 대해서. 자,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땅값이죠, 땅값. 땅값이 140억 잡혀 있습니다. 건물값은 8억 8,700 정도 잡혀 있죠. 그런데 자, 이거 가지고 세를 얼마 받아야 돼요? 세를 얼마 받을 수 있겠어요? 140억짜리 가지고. 1년에 우리가, 그래도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최하 5%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에 5억 정도의 세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뭐 한 달에 우리 다 빼더라도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의 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본 투자죠. 이 가치에 대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500이에요, 500.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요 부분, 우리 이제 자, 지금 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베란다가 지금 쭉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불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예전에 진 건물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해놓고 다 증축하고 벌금 몇 번 내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건축물 대장을 봐야죠. 건축물 대장을 보다 보면 자, 이 건물이 이거 지금 원래 2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 녹화를 중단하고 가서 지금 몇 분 녹음했죠? 47분 녹음했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1부, 2부 끊어서 2부로 가겠습니다.